맥브라이드 방식은 다른 신체 장애 평가와는 달리 직업별로 그 노동력 상실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통사고 전문업범 윤앤니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을 살펴보면은 절단, 관절 강직 등 손상 형태와 그리고 이 손상 형태가 발생한 부위에 따라 신체 부위 장애 정도를 상세히 분류해 놓았습니다.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 절단은 신체 부위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팔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팔 상단에서 절단이 발생하는 경우, 그리고 팔꿈치에서 발생하는 경우, 그리고 손목에서 발생하는 경우, 이 부위별로 노동 상실률이 다르게 맥브라이드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관절 강직 항목을 살펴보면은 이런 부상이 발생한 이유, 수술과 재활 운동으로도 그 관절 강직이 치료되지 않았다면은 정상인 경우와 비교해서 이 관절 강직으로 인해서 운동 범위가 얼마만큼 제한되느냐, 이거에 따라 노동력 상실률이 정해져 있습니다. 척추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압박률이 얼마인지, 그리고 핀 고정 수술을 했는지, 그리고 그 부상이 발생한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노동력 상실률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. 머리가 다쳤을 경우, 이 뇌손상이 발생했을 경우, 이 뇌손상으로 인해서 사지마비가 발생했느냐, 하지마비가 발생했느냐, 인지능력, IQ 등이 얼만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노동력 상실률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안과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눈의 시력, 시야 장애, 복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노동력 상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비인후과의 경우에는 청력이 얼마만큼 손상되었느냐에 따라서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. 맥브라이드 방식은 다른 신체 장애 평가와는 달리 직업별로 그 노동력 상실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각 직업별로 신체 손상 부위에 따라 1부터 9까지의 직업 개수를 적용시켜 놓고 있습니다. 어느 신체 부위에 부상이 발생하면은 그 부위와 그 부상의 정도를 먼저 찾은 후에 그 직업 개수를 적용하여 노동력 상실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. 같은 부위의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상은 직업에 따라서 그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한 경우에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수록 숫자가 낮아지는 것이고, 그리고 높을수록 숫자가 높아지게 됩니다. 그것을 이제 1부터 9까지로 나누어서 표시한 게 직업 개수입니다.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와 목수가 손을 다치게 된다면은 축구 선수가 손을 다친 경우와는 그 노동력 상실률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. 이러한 경우에 피아니스트에게는 직업 개수를 9를 주게 되는 것이고, 손을 다쳤을 경우에 축구 선수의 경우에는 1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. 물론 직업에 따라 다 이런 것은 정해져 있고, 여기에 대해서 1과 9는 예를 든 것뿐입니다. 이처럼 그 부상 부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장애를 정하는 것보다 직업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력 상실률이 다르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원칙 하에서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어떤 장애에 대해서 그 노동력 상실률이 얼마만큼 나오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업범 윤앤니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이었습니다.